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젯밤 규모 7.3의 강진에 이어 오늘 규모 5.2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100명 넘게 다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20대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300명대인 가운데 정부는 내일 2월과 3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금을 3월 중 지급하고 전 국민 지원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다 사고를 내자 이를 그만둬야 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선 어쩔 수 없이 대리 주차를 만든 일이 흔한데 난처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대단지 아파트에선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신 주차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경비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대리 주차를 해주다 사고가 나서 결국 경비를 그만두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빠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아이를 청소년 쉼터로 분리조치했고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도금 공장 회수 처리 시설에서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근로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질식해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던 다른 직원도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일선 경찰들이 쓰는 경찰 모자 4만여 개가 중국산 저질 제품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상표를 바꾸는 이른바 라벨가리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건데 납품된 규모만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 설 여론조사 마지막 순서로 각종 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걸 택했습니다. 또 이제 내일부턴 하향된 거리두기가 시행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상 유지를 선호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4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 집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1년 전 탄핵 때와는 달리 이번엔 공화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왔지만 탄핵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 사냥이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